지금의 세상은 보통의 사람들에게 빚지게 하고 투기하게 만들고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자신들의 노예로 삼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욕심부리거나 한방을 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적절한 가격으로 내려올 때 아주 싸게 빚내지 않고 뭔가를 산다라는 건 좋은 모습입니다. 합리적인 행동이죠. 근데 필요하지 않는 것, 당장 내가 필요하지 않는데 실수요가 아닌데 사서 쌓아놓고 나중에 비싼 값으로 되팔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건 장사라고 볼 수 있는 건데 현명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가격이 올라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도 필요하고요. 자금도 필요하고 여러가지 궁리들이 되어야지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함부로 부자가 되겠다라는 생각은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인내와 절제가 더욱 필요하죠. 우리는 지금 현재는요, 물가가 오르고 이제 먹고 사는 게 더 힘들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생존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지 욕심 부릴 시기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도, 돈 욕심 많은 사람들도 사기를 당하는 게 지금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욕심을 최대한 억눌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20대 30대가 연체를 엄청나게 많이 한답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꿈꾸고 사는 겁니다.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20대 30대 때는 부지런히 자신의 재능을, 자신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그게 더욱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삶을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월 이자와 원리금으로 연체한 2030들이 175만원을 낸다라는데 믿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2022년의 얘기니까요. 지금은 200만원이 넘을 거라고 하는데 생활이 유지가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루에 12시간, 14시간 일해도 답이 없죠. 월에 400, 500을 벌어야 빚 갚고 겨우 먹고 살 수 있는데 이게 가능한 삶이냐라는 겁니다. 노예의 삶이죠.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금융노예와 빚쟁이들이 탄생한다라는데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죠. 바닥으로 추락하는 게 아니라 그 바닥 아래 지하실로 떨어지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내는 것 말고는 없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너무 요행을 너무 쉽게 뭔가를 바라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쉽게 뭔가를 바라고 금방 뭔가를 이룰 거다라는 생각에 더 삶이 엉망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 어떻게든 삶을 어떻게 좀 잘 유지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지내야 되는 게 지금의 시대다라는 겁니다. 바깥도 감당이 안 되고요. 뭐 이래저래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사냐라는 겁니다. 믿기 어려운 참 무서운 현실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우울해지다 보니까 여름에 무더운 날씨에 시원한 영화관, 대형 스크린 앞에서 멍 때리며 시간을 보내나 봅니다. 저도 지내다 보니까 언제입니까? 한 5년 반 전쯤이었나요? 저에게도 이제 되게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멍하게 영화관만 주구장창 갔던 것 같습니다. 영화관에 가서 아무 생각 없이 대형 스크린 앞에서 시간을 때우면 시간도 잘 가고 그냥 이래저래 답답한 마음들이 좀 뻥 뚫리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지금 대량 해고되고 되게 삶이 어렵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는 게 어떤 걸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 잘 생각해야죠. 정신을 좀 잘 차리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삶이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사기치는 놈들은 계속해서 사기치고요. 뒤통수 치고 당한 놈들만 병신이라고 얘기하고 자기들은 그게 생업이라고 얘기합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사람들을 핏바라먹고 뒤통치고 막장짓을 합니다. 기관이, 정부가, 회사가 개인을 상대로 나쁜 짓을 벌이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지금 일자리가 없고 사람들이 개인 자영업자들은 폐업하고 있고 점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막막하죠. 요즘은 그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부모가 부자면 자식도 부자고요. 부모가 가난하면 자식도 가난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불편하지만 현실이고요.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부모가 정말로 희생하고 빡세게 살아야 자식 때 고소득 중산층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래저래 지금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은 정말 엉망인데 돈 없어서 난리인데
여전히 부동산을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투기하는 이들도 있고, 참 이게 뭔가 싶은 거죠.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해가지고 집값이 3배 4배 올랐죠. 근데 장부상 가치입니다. 수요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아마 윤석열 정부가 끝나가는 26년 말이나 27년에는 집값이 2015년 가격으로 다시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들도 파다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더 이상 부동산으로 못 버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래저래 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지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죠. 내 소신 내 생각대로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지금의 시대에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사람들을 너무 막장으로 몰아가고 있죠. 앞으로 얼마나 큰 일들이 벌어질지 두렵습니다. 걱정도 많이 되고요. 빚을 내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서민인데, 보통 사람들인데 먹고 사는 게 힘들면요, 가지고 있는 집을 내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지역은행들도 대규모 부도 예상이고요. 경기 침체가 온다는 얘기도 많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벌써 3년째고요.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도 지금 이제 터져 나오고 있고, 종말론과 핵전쟁 같은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2030들은 아무런 희망 없이 다단계나 종말론 이런데 빠져들고 있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차라리 전쟁이 터져가지고 리셋되고 새로 시작하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생존 키트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것 같고, 참 뭔가 싶은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뭐 카드론도 연체가 심해가지고 카드 대란 때보다 더 심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파산 선고도 20년 만에 최고라 그러고, IMF 이후에 정말 힘든 상황들이 지금 온 것 같습니다. 24년보다 25년이 더 심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참 무서운 얘기죠. 신용카드 대사면 이게 2024년 1월달이었나요? 했잖아요. 이제 개막장이에요. 개막장. 그 이후에 카드론 이제 연체가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신용사면 해주니까 그들이 카드를 막 남발해가지고 대출을 또 받았던 거죠.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너무 막장에서 벌리고 한국의 경제를 너무 빨리 망가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도 없고 경기도 안 좋고 상황은 최악인데, 배달업하고 택배업 말고는 일자리가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정말 엉망인 거죠. 경제가 더욱 안 좋은데 어떻게 되려나. 시간이 좀 지나면 금융권들이 대출자들의 집도 빼앗는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중산층 서민층들이 고금리 고물가에 신음하고 있고, 가진 게 없으니까 모험을 걸어도 된다 이렇게 착각하고 막 내지르는데, 코인도 하고 주식도 하고 투기에 쫓아다니는데, 그들이 몇 안 되는 가족과 친구와 건강까지 잃게 되면 알게 됩니다. 그들도 가진 게 있었다라는 걸요. 부자들은 자신이 가진 게 많아서 더 지키려고 애쓰는데, 가난하고 가진 게 없는 이들이 더 함부로 모험을 선호하고 막장짓을 하고 있습니다. 돈도 없는데 더 잘 쓰고 더 잘 먹고 산다라는 거죠. 오늘만 사는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안 봐도 비디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더욱더 정신 바짝 차리고 더 조심하며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